호남 쪽만의 문제가 아닌 게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TK 지역에 변변한 당대표 후보 하나 없고 최고위원 후보 하나 없고 TK 지역은 총선 때마다 매번 절반의 국회의원 교체율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 양산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좀 맹혹하게 동네 국회의원 하려면 왜 국회의원 하냐 시의원 구의원 할 것이지 뭐 이런 글들을 올려야죠.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 점 이제 우리와 관련해서 또 서로 네. 대구시장이 이제 대구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대구를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 우리가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맥락이 좀 강하다 뿐이지. 지방 소멸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수도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국회의원 수를 보세요. 네. 지금 수도권이 121석인가 그러죠. 121석이고 영남이 65석. 예. 우리가 영호남 전남북 광주 하면은 28석. 예. 이런 여기서 많이 밀리는 게 좀 있죠. 숫자 면에서. 예. 우선 뭐 최다선인 뭐 제가 예.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또 사실 솔직히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그 동안에 뭐 큰 실패를 이제 경험을 못했는데 대선 관련해서는 계속 연달아서 저로서는 아주 실패를 했죠. 그래서 뭐 책임감 내지는 좀 자숙하는 자세 뭐 이런 데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목소리도 좀 내고 예. 이 지역에 정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 담론과 관련한 그런 얘기들도 좀 하도록 예. 또 동료 의원들과 함께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님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예. 일부는 맞지만 예. 그분 말씀이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 아, 왜냐하면 예. 아시다시피 그분은 지금 대구시장은 어쩔 때는 저분이 무슨 대권 국민의힘 지금 예. 당대표 지금 예. 경선하시는가. 제가 대구 시민이라면 굉장히 언짢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고검장을 2텀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영호남의 지역적인 어떤 벽을 말씀을 해요. 예. 근데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저는 가치관이나 진취성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예. 영남 쪽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 지향입니다. 우리 호남 쪽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 성향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역대 김대중 대통령님을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호남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기반인 영남 쪽은 지역 기반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지역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보수, 안정적.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5.16 혁명 이후에 그쪽은 부에 완전히 독점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기득권층화돼 있었죠. 우리 호남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에 호남과 영남 인구차 1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배 차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득권과 우리는 진보 가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전남 도민 시민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호남인의 피 속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한다. 예. 그런데 이것이 자꾸 비춰지기는 영남 호남의 지역적인 걸로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정치를 늦게 시작했지만은 저는 살아온 길은 보수 성향인 검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민주당에 뛰쳐 들어온 이유는 민주당은 끊임없이 혁신한다.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것이 민주당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 또 말씀하셨고 민주당의 끊임없는 이제 지금 새로운 담론들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연초부터 대통령이 띄우고 국회의장이 받으면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선거구제 개편 또 선거제도의 전반까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농어촌 그렇죠. 지역구시잖아요. 이 중대선거구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갑툭튀라 그럽니까?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유를 예. 뭐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이 소선거구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예. 투쟁하고 싸우고 해서 만들어진 결과 또 산물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이고 또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선거제도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예. 그럴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는데 그 의원님이 농어촌 지역구라서 더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농어촌과 이제 지방에 대한 문제는 이제 뭐 선거구제 내에서도 현행 소선거구 내에서도 저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지금 임 이제 의원님도 거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농촌 지역의 경우는 중대선거구 하면요. 예. 전남에 22개 시군 있잖아요. 예. 한 두 군데 선거하게 되면 2개 내지 3개면 한 대표성을- 지역구가 한 8개 내지 10개 군씩 그럴 묶는다는 수 얘기가 이렇게 되죠. 되면은 신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신인이 좀 신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존에 이미 기득권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여야가 합의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선거의 첫째 예. 전제가 어떤 선거구제가 좋냐 이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논의는 그러면은 중대선거구의 장단점이 있고 소선거구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사실은 문제점이 위성정당이 드러났잖아요. 예. 출연을 하게 됐잖아요. 위성정당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예. 이 문제가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중대선거를 했는데 이 목표가 어디가 있냐면 수도권에 있어요. 그렇게 함정이. 보시는구나. 예.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예. 121석에서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우리 민주당이 107석이든가 현재 101석이었어요. 101석. 그런데 예컨대 영남이 65석에서 민주당이 조금 가져올 가져올 수 수도 있죠. 있지만은 수도권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양당제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뜻이 어딘가를 끊임없이 해서 요거 이제 시한이 있어요. 예, 그렇죠. 적어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4월 10일 4월 이전에 예. 끝나야 되고 예. 이제 결국은 정치개혁이란 문제는 선거구제도 있지만은 예. 헌법 개정 문제도 있습니다. 어. 또 당의 지금 공천 방식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개혁이란 큰 테두리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는데 예. 가장 시급한 것은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선거구제죠. 예. 중대선거구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 의원님 갑툭튀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지 예. 않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 방금 우리 이병훈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는 수도권이다. 예. 그러면 지금 수도권의 국민의힘 19석입니다. 22대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보다 의석수를 많이 늘려야만이 본인이 후반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의석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중대선거구 하면 호남에서 일부, 예. 영남에서 일부 서로 교차가 되겠죠. 예. 기껏해야 10여 석 많아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19석이니까 만약에 중대선거구 하면은 4, 50석이면 일약 안정 의석을 확보하게 되죠. 예. 국민들께서 이 정치적인 셈법 그리고 지금 농촌 지역 우리 전남우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제 지역구 순천 같은 경우도 인구 5만 5천 해령이 인접 선거구로 갑자기 가서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대 선거구를 하게 되면 방금 두 분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우리 지금 내 지역 순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또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죠? 제가 이게 그 부분 있죠. 설명을 드릴게. 네. 김진표 의장은 지금 뭔 생각이냐면 헌법 개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개헌 과정 그렇다면은 속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러면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자.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예. 이렇게 그 국민의힘 말도 듣지 않고 혼자 독주를 하는데 만에 하나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건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갈 겁니다. 예.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예.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느냐. 예. 그 선거 시스템이 어디가 가장 합리적이냐. 이게요. 무엇이 100%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이에요. 예, 제도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예. 때문에 판단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역 이 정치 상황에서 예. 지역 구도가 뭐 거의 고착화됐다고 봐야죠. 뭐 영남 지역은 뭐 어떤 경우든지 국민의힘이 절대 우세고 호남은 또 이제 민주당의 뭐 일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종 그 여야 간의 승부처는 결국 수도권입니다. 예. 두 분 의원님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한 70석 정도를 얻으면 일당이 돼요. 예. 한 80석 정도를 얻게 되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거나 과반수에 달성하게 됩니다. 9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구도, 절대 다수의 그런 구도로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면 예. 지금 현 이런 지역 구도가 고착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 교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현 정치 구도를 바라보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국민들 기대가 높죠.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분 말씀이나 저도 윤석열 정부 지금 브레이크 없는 열차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견제가 되고 있다. 견제를 하고 있다. 만약에 저는 이게 만약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여당이 과반 넘어버리면 누가 우리 국민들 지켜주겠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절대 착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자타공인 가장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성과를 내고 계신 지역의 의원님 가운데 세 분을 모셨는데 굉장히 열띤 토론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